네, 우리나라가 올해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대비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후 생활비는 대부분 공적 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자, 이달 말 실시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법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우리 국민 5명 중 한 분은 65세 이상의 이제 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은퇴 생활비, 요즘 은퇴 관련한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적정 생활비가 얼마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언급 많이 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물론 뭐 통계청도 매년 발표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민간 기구에서는 KB금융지주의 이제 경영연구소가 매년 네. 이런 자료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전국의 25세 이상 74세 미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74세니까 이미 은퇴하신 분도 응답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한국인들이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유라는 말은 그래도 친구들과 골프도 한번 치고 여가 생활도 좀 하고, 골프까지 포함입니까? 뭐 여가 생활하는 게 포함이 돼 예, 있고요. 예.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는 해외여행도 좀 떠나고 손주가 방문했을 때 용돈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자금은 월 평균 1인당 한 350만 원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예.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노후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현황이죠, 그게. 맞습니다. 예. 월 평균 23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예. 현실은 350 정도는 있어야 넉넉한데, 노후 생활을 즐기기에 넉넉한데,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이 230만 원이라는 이 수치는 필수 생계비. 그렇죠. 야, 여가 필요 없고 손주 용돈 다 필요 없고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저 생활비가 한 248만 원이에요. 예. 이것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남들 과연 언제부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느냐를 좀 따져봤어요. 몇 세부터 노후를 준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 48세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준비를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본인은 정작 저는요 한 65세 정도에 은퇴하고 싶습니다. 희망은 그런데 실질적인 은퇴 나이는 56세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은퇴 준비를 48세에 준비해서 56세에 은퇴한다? 즉 8년 동안 남은 반평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노후 생활비 대부분 어디에서 지금 충당하십니까? 조달이 대부분 공적 연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연금만으로는 안정적 노후 생활이 좀 보장을 좀 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나마 노년층이 자가 비중이 좀 높아요. 네. 그러면 이 집안채를 놓고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의향을 물었더니 3명 중에 1명만 32%만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밝혀서 여전히 미흡했고요. 결국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답한 것이 19%. 네. 10명 가운데 2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빠른 노령화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아예 2050년에는 거의 2명 중 1명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1위. 이게 극복이 안 되네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서 계속 이러는 건가요? 뭐 몇십 년째 계속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니, 노인 빈곤율. 누구한테 물어보면 예. 중산층이세요? 아마 저는 중산층 아니고요 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통계청의 통계를 보게 되면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가장 부자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 거의 정확하게 중간, 중위 소득의 절반, 50%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를 우리는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하는데, 통계청이 이제 한국이 66세 이상 은퇴 연령의 상대적 빈곤율을 따져봤더니 올해 기준 40%가 안 됩니다. 39.7%로 OECD의 3배 이상 네. 높았고요. 예. 33개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76세 이상에서는 2명 중 1명,
꼴로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노인 가구의 자산은 꽤 있어요. 네. 4억 6천만 원 정도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부동산에 80% 이상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융 자산은 14%에 좀 불과했는데요. 물론 뭐 연금 받으신 분들, 공적 연금 받으신 분들 많아졌어요. 90% 가까이 많아졌는데 월 평균 수백은 7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1인 최소 생활비에도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후에도 나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는 답변이 57.6%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0과 1 사이에서 0에 가까우면 평등하다는 거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이 0.383으로 멕시코, 미국, 칠레 다음으로 높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노인 간 빈부격차가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은퇴 이후의 현금 확보,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이게 좋은 제도다. 특히 우리 같이 지금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 국가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뭔지를 알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사실은 죽고 난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거든요. 본인은 못 받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유동화라는 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쉽게 말해서 사망한 이후에 가족이 받을 보험금의 일부를 내 살아 생전 정기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걸 종신보험을 해약해야만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금 전환이 가능했다면 이 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정 비율만 유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덕분에 이제 뭐 보험 해지하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 가운데 한 70% 정도만 유동화해서 내가 살아생전 한 7천만 원 정도는 이제 연금 형태로 받고 나머지 이제 30%에 정도는 남겨뒀다가 이 종신보험의 기본 이제 취지죠. 자손들한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이 빠른 이제 급속한 노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속에서도 이른바 이제 소득 공백기를 메꾸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데 물론 뭐 적용 대상은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고 기존에 이미 10년 만기 이상을 유지해야 된 그러니까 납입을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완료한 네. 계약에 대해서 가능한 거고요. 대출도 껴있지 않아야 되고 다만 나이가 좀 낮아졌어요. 55세 이상. 당초 한 65세였다는데 이제 연령 요건을 55세로 낮춰서 조기 은퇴자들 그리고 이제 소득 단절자들도 활용할 수 있고 특히나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상 높으면 안 됩니다.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다만 이제 사망 전에 쓸 수 있는 돈 유동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종신 받을 수 있는 이제 유족의 연금이 작아지니까 아마 이제 현재 현금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족 간의 어떤 재정 계획까지 함께 좀 고려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종신보험을 이미 다 납입 완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현실화를 하나요? 왜냐하면 판이 끝났는데 뭐 특약을 다시 거나요? 아니면은 이미 이제 보험 상품은 끝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취하게 되나요? 오는 10월 30일부터입니다. 5대 손해 생명보험사가 동시에 선보입니다. 사망보험금 융화 정책 특약입니다. 특약 상품인데요. 이게 단순 보험 상품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죽어야만 사용할 수 있던 자산을 이제는 노후에 소득으로 전환해서 사는 동안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은퇴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신탁제도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사후에
남은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어디에 쓸지 사후 자산 배분까지 이건 뭐 자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를 한꺼번에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자립과 더불어서 가족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고 아마 이 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냐라면서 이제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일단 홍보가 중요합니다. 네. 10월 말부터 이제 출시가 되긴 합니다만 이 제도를 좀 널리 알려서 그동안은 이제 종신 정말 죽고 난 후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알았던 이거를 내 노후에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홍보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활용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액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사례를 몇 가지 좀 볼까요? 시뮬레이션 좀 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현금 연금화할 수 있는지 좀 보죠. 맞습니다. 네. 30세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제 가입을 해서 매달 한 8만 7천 원 정도를 20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 총액은 한 2,08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망보험금은 1억 원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0%를 유동화해서 받기로 하게 되면 보험금 7천만 원은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때의 개시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가장 빨리 55세부터 수령한다면 연평균 164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고요. 네. 65세 시작을 하게 되면 연평균 218만 원씩 또 75세부터 받게 되면 연평균 268만 원씩 총 5,300여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시 나이가 늦어질수록 수령액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왜냐? 보험사들이 당연히 더 오랫동안 이 책임 준비금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남은 이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사후에 뭐 장례비라든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앞서 저희가 신탁과 결합하게 되면 그 용도까지 가족에게 필요한 어떤 이제 시점 방식으로 보험금을 나눠서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험은 그동안 죽은 뒤에 죽은 뒤에 위한 돈이다라는 이제 종신보험의 개념이 사는 동안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이, 그러니까 신청 요건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요건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출시되는 거는 나올 사실은 텐데. 누구나 종신보험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 이게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다. 예. 이 제도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종신보험 완납된 금리 확정형 예.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간단히 말해서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완납했어요. 현재 보험 계약 상태가 일정하게 살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계약자와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나이는 일단 55세 이상이면 되네요. 맞습니다. 예. 대출은 없어야 되고 현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만 65세 이상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이걸 낮췄고요. 사망보험금이 이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가 있고요. 유동화 몇 년에 나눠받을 수 있냐?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 유동화 비율과 개시 시점에 따라서 매년 받는 금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단 한 번 유동화했어요. 네. 일시금으로 일단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또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져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추가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가입만 하면 이제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건을 충족한 신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또 약관 대출 같은 거 이미 대출을 또 껴서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이런 분은 좀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대출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네, 이것까지 완납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함께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도 이제 함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좀 용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신탁 이건 또 뭐죠? 신탁이라는 게 사실은 죽은 이후에 이 내가 사망했을 때 이 보험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미리 네. 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를 미리 설계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뭐 이 보험금 우리 아이 뭐 학비로 써주세요. 내지는 뭐 배우자의 생활비로 매달 나눠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어차피 이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세 대비용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했다면 이 신탁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연금처럼 나눠주고 목적별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성년 자녀라든가 장애아를 갖고 있다, 치매를 갖고 있다, 돈을 사실상 이후에 굴릴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이제 연금화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런 이제 취약한 수익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 수령 과정에서 뭐 분쟁이 생기거나 갑자기 이제 큰 돈을 받아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망 이후에도 내 뜻대로 내 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보험금 청구권 이제 신탁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건 가입한 보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이 돼야 되고요. 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이제 동일한일 때, 또 신탁 수익자가 이제 직계 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도 사망보험금이 상속인한테 이제 일시금으로 가게 되는데 조금 더 많은 융통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연금화할 수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축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입니다. 뭐 이야기해 주셨지만 60대, 70대 분들이 실은 자산 평가만 보면 꽤 되거든요. 좀 현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했어요. 그런데 자산별로 보면 사실은 고령층의 자산이 더 많습니다. 자가 그러니까,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예, 규모로는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연금이라는 건 200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주택 한 채를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도 팔고 있고 민간금융사들도 팔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보게 되면 대상이 부부 가운데 만 55세 한 명만 이제 55세 이상이고 또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집을 팔지 않고도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노인분들이 10명 중 6명 이상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만에 하나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2자릿수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민간은행들이 내 집 연금으로 이제 또 이제 공적 보험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은 뭐냐? 이건 공시가격 12억 원이 아니어도 고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민간 공사는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금융사는. 사망 이후에도 이제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이른바 고액 자산가들의 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한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주지로 옮기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요.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더불어서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집값이 오르거나 이제 남는 차익에 대해서는 상속인한테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연금 총액의 집값을 초과해도 지급은 종신으로 계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2007년에 시작은 됐는데 가입자가 지금 조금 좀 늘었어요. 지난해 말 13만 명, 최근 들어서 14만 명을 넘어섰는데 가입률,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2%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 한 채는 자녀한테 상속해야지 이런 우리 문화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문화를 좀 타파하는 게 집 한 채가 효자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국민연금 있고요. 개인연금 또 들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이제 종신보험 중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할 수 있고 주택연금 또 퇴직연금까지 있다면 글쎄 이 정도 합치면 어느 정도 노후 설계, 은퇴 설계 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되나요? 글쎄요. 일단 국민연금 수급자들 평균 수령액이 한 1인당 68만 원 꼴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제가 아무리 이제 보험금을 유동한다 하더라도 최대 90% 앞당겨 쓴다 하더라도 연간 200만 원이에요. 네. 연간이니까 매달 20만 원 내외거든요. 거기에 퇴직연금도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예, 그러다 아니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종신연금도 전 이제 은퇴 연령자가 다 가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 노후 적정 생활비 앞서서 350만 원과는 좀 격차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령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원하는 건 3층 연금 제도입니다.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의 사적연금을 조금 더 일찍 파이프라인을 좀 다양하게 해서 가능한 한 이른 나이에 장기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